공유방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원룸 렌더링이라고 폴더 있을 거예요. 걔를 가져가시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여기다가 좀 필기하겠습니다. 렌더링 관리 방법 뭐 특별할 건 없고 그냥 보시면 폴더로 관리한다. 이 폴더 안에는 씬별로 스케치업을 만든다. 알겠죠? 씬별로 스케치업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우선 전체적으로 모델링 할 때는 전체에서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화장실도 넣고 현관도 넣고 욕실도 넣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낮씬 잡았고 내일은 또 밤씬이 추가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 가져가시냐면 여기 원룸 욕실이라고 되어 있는 걸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본인 거 하지 마시고 요걸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이걸 가져가세요. 듣고 계시죠? 원룸 욕실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원룸 거실, 원룸 침실, 뭐 낮 2, 낮 3,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씬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각각 씬을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은 견디기가 어려워. 얘가 다 때려박고 계속 움직이면서 작업하기가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거 하루 종일 설정값 계속 눌러가면서 했잖아. 이렇게 정리한 거를 또 낫을 찍어야 되거나 수정해야 되면 또 눌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별로 관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노트북이나 개인 데스크탑에 용량이 많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뭐 512가 보다는 뭐 2564 사면은 이제 뭐 안 되고 그거는 그 512기가 보다는 1테라, 2테라가 더 좋다라는 게 얘가 기본적으로 용량을 많이 잡아먹어요. 자, 그 다음에 욕실을 열겠습니다. 뭐 본인 거 가져가셔서 엽니다. 자, 그래서 씬별로 스케치업을 관리한다. 개별 파일로 관리하는 거예요. 개별 파일로 스케치업, 개별 파일로 이렇게 개별 파일화 시키는 거죠. 알겠죠? 요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 섹션을 넣었어요. 그죠? 이렇게 섹션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섹션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본인들 거에는. 지금 본인들 거 렌더 누른 상태죠? 그래서 얘는 가벼워서 열려요. 자, 근데요.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선 외경 눌러보세요. 외경 눌렀더니 제가 여기 있는 가구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죠? 왜 지웠죠? 여기만 잡을 거니까. 알겠죠? 이해되셨죠? 원본을 지우면 망하지. 그죠? 원본은 이렇게 별표 치시든 뭐 지우지 말 것 하시든 본인들이 원본은 가지고 계시고 내가 찍는 실별 있죠? 여러분 뭐 주택 하시면 주택을 다 넣어야지 당연히 아이소를 해야 되니까 그죠? 넣었는데 이제 각 씬별로 가게 되면 나머지는 지워버려요. 아시겠죠? 안 보이니까. 그게 방법이에요. 이렇게 지워주시고 자, 이번에는 아이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쪽 근처로 가니까 얘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넓은 씬 말고 이렇게 좁은 씬을 잡을 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단면으로 가면 욕실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욕실 누르면 제가 장면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보세요. 얘를 지워도 이렇게 외경이어서 얘를 지워도 여기 컴포넌트나 매테리얼의 재질은 다 남아있죠. 그래서 윈도우에서 모델 인포 들어가신 다음에 요 통계를 지워주셔야 됩니다. 스타트 스틱스를 통해서 통계를 지워주셔야 돼요. 여기 퍼지 있죠?
누르지 마세요.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그러면 용량이 얼마 줄었는지 보세요. 그리고 본인들 거 나중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됐냐면 제가 요 낫신을 오른쪽 마우스 본인들 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본인들 거, 지금 본인들 거 용량이 얼마인지를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요 낫신이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속성을 누르니까,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속성을 누르니까 요 용량이 얼마냐면 86메가예요. 알겠죠? 자, 본인들 뭐 지금 500메가 넘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300메가 넘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500메가나 300메가 이상 사용하시게 되면 얘가 움직일 때만 버퍼링이 생겨요. 그렇다고 가구를 지울 수는 없잖아. 그 가구를 써야 되는데. 알겠죠? 그럴 때는 불필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원룸 욕실을 오른쪽 마우스 속성을 복사하면 요걸 정리하니까 17메가로 확 줄었어요. 4분의 1 정도가 준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렌더 걸어봐서 버퍼링 생기고 자꾸 꺼지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현명하게 해야 돼. 아시겠죠? 스케치업이 질리게 하는 게 있어. 자꾸 지멋대로 꺼지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좀 다독이면서 사용을 해야 돼. 아시겠죠?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볍게 해주면 렌더도 빨리 끝나고 오래 걸리지도 않고 짜증도 안 나고 괜찮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을 열어주세요. 다시 욕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렌더를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실시간 누르지 마시고, 지금은 실시간 누르지 마시고 일반 렌더를 누를게요.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렌더가 2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혹시나 본인들 거 영향이 있을까봐 요거를 누르겠습니다. 일반 렌더를 눌러서 보니까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창문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새까맣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얘가 단면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단면에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야외 태양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작업을 좀 해야 되니까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얘는 외워야 됩니다. 단면 해보겠습니다. 같이 가봐요. 자, 공통사항입니다. 에셋 에디터 창을 열어주시고, 자, 이쪽에 보시면 단면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오메트리를 클릭해 주시면 이쪽에 섹션 4번이라고 단면이 들어가 있는 단면이 있을 거예요. 여기로 가주세요.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좀 활성화해 주시면 요 지금 단면 마크예요. 자, 근데 얘를 항상 체크해 주셔야 돼요. 얘가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옵션에 가세요. 옵션에 가신 다음에 여기에 에펙트 라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꺼주셔야 돼. 라이트, 바깥쪽 라이트 꺼줘야 돼. 알겠죠? 얘를 꺼주고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면 카메라 레이즈 온리, 카메라로만 보게, 얘를 체크해 줘야 돼. 위에 걸 끄고 아래 걸 체크해 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 렌더를 일반 렌더로 걸게요. 일반 렌더를 눌러주시면 이쪽이 새까맣게 보여요. 알겠죠? 단면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창문이 없잖아요. 조명을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까맣게 보여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잠깐 멈춘 다음에
얘는 이렇게 렌더를 해놓고 포토샵으로 잘라줘야 됩니다. 알겠죠? 요게 조금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좁은 욕실 같은 데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세로로 촬영을 합니다. 좁기 때문에. 아시겠죠? 좁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을 안 한다는 거야. 자, 잠깐 볼게요. 이렇게 촬영을 안 해. 막 한 150도 줘서 막 이렇게 촬영 안 해. 지금 변기 보세요. 이렇게. 변기가 뭐 이렇게 찢어져 보이지는 않잖아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서 가보겠습니다. 세팅에서 렌더 아웃풋을 여기 비율을 6대9가 아니라 16대9가 아니라 4대3 비율 요렇게 줄여주거나 아니면 5대4 비율로 줄여주거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대5 비율로 이렇게 아예 줄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비율을 좀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번엔 4대3 픽처 사이즈로 한번 해볼게요. 4대3 픽처 사이즈로 해주시고, 아, 얘는 조금 더 좁기 때문에 5대4 랜드스케이프로 해볼게요. 여기 있죠? 그래서 5대4 랜드스케이프로 바꿔주시고, 앞쪽에 이미지 사이즈를 1920으로 바꿔줄게요. 보고 계시죠? 여기를 1920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비율을 좀 맞춰볼게요. 최대한 좀 비슷하게 맞춰보고, 요렇게 비율이 조금 안 나오네요. 다시 4대3 비율로 한번 맞춰볼게요. 좋습니다. 아니면은 요걸로 맞춰볼게요. 여기 밑에서 세 번째 4대5로 좀 맞춰볼게요. 요렇게 좀 세워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지금 까만색 부분은 최대한 안 보이도록 나중에 포토샵으로 잘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비중을 좀 맞췄어요. 어떻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이쪽에 4대5 비중으로 맞추니까 여기 딱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요렇게 까맣게 나오는 거죠? 지금은 섹션으로 잘렸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나오도록 맞췄고, 잠깐만요. 퀄리티를 올려줘야 되겠죠? 지금 이 흰색 부분도 최대한 좀 안 보이려고 해주시고, 여기를 1920으로 바꿀게요. 1920 비중으로 바꾸면, 얘가 좀 너무 높으니까 여러분 오른쪽 비중을 2000 정도로 맞출게요. 2000. 너무 렌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2000 정도로. 오케이,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퀄리티가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중을 조금 잘리지 않도록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 여기 욕실을 업데이트 해주시면 비중이 맞겠습니다. 나중에 포토샵으로 잘라도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Vray 하시고 얘를 이렇게 렌더로 돌렸습니다. 그럼 지금 까맣게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각 조명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사각 조명을 하나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ISO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ISO 눌러주시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두 개 쓰셔도 되세요. 이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사각형 레탱글 라이트 하나 줘도 되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IES나 스팟 같은 거로 이렇게 샤워대 있죠? 샤워대 있는데 빛 촥 이렇게 나오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기본 조명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탱글 라이트로 가겠습니다. 여기 레탱글 라이트, 이쪽에 있는 레탱글 라이트를 누르고, 자, 이렇게 조그맣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요만큼만 잡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요만큼만 잡습니다. 자, 이렇게 레탱글 라이트 잡아주시고 뒤집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플립 얼롱 블루. 그 다음에 얘를 요렇게 가져다 놓으셔서 붙여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약속했죠? 얘 살짝 떨어뜨려 줘야 되니까, 그죠? 아래로 3mm 정도만, 2mm 정도만, 이렇게 2-3mm 정도만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자, 비중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비중은 좀 작아야 되니까 훨씬 더 좀 작게 만들겠습니다. 얘가 뭐 엄청 밝지는 않으니까. 자, 그래서 사이즈는 같이 만들었으니까 공통으로 좀 적용해 볼까요? 한 20? 아래도 20? 그래서 좀 조그맣게 이렇게 크지 않게 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치는 뭐 여기다 둬도 되고 위치를 옮겨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넣을 거니까 여기 지금 포인트 잡아 놓은 데 있죠? 이렇게 포인트 잡아 놓은데 그쪽 근처까지 움직이지 마시고 그쪽 직선으로 직교 모드 하신 다음에 그냥 근처까지 비슷하게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옮기지 말고 근처까지 그냥 비슷하게 가져다 놓겠습니다. 직교로. 왜냐면은 위에가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까지만 좀 움직여 주도록 하시고, 다 됐어요. 뭐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거울 효과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욕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인비저블부터 먼저 체크해주기. 얘는 지금 무조건 안 보여야 되니까, 알겠죠? 인비저블 체크해 주시고,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부터는 좀 실시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조절해야 되니까요. 자, 실시간을 잠깐 눌러주시고, 자, 버퍼링이 조금 생길 겁니다. 자, 값을 조금만 올릴게요. 한 50? 살짝만 올릴게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조금 값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100 정도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 버퍼링이 생기면 껐다가 좀 진정시키고 해야 됩니다. 얘가 읽는 속도가 있어서 200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렌더로 좀 돌려볼게요. 오케이. 아, 얘는 조금 값이 확 밝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500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렌더로 돌려보면 오케이. 그냥 요렇게만 좀 맞춰 놓겠습니다. 그럼 얘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금 어둠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좀 아늑한 느낌이 납니다. 자,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여기에다가 거울을 넣을 건데 단면이니까 보세요. 단면이니까 요 뒤에 있는 문이나 요 뒤에 있는 어떤 물건이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거울 넣었으면. 그죠? 보입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두 여기에 스포이드를 누르시면, 여기다 스포이드로 얘를 찾으시면 제가 이렇게 핑크색을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핑크색을 모두 넣어놨습니다. 자, 이 핑크색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에디트 인 Vray 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거울 만들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리플렉션 100% 주고, 리플렉션 100% 주고 프레넬을 끄면 전반사 된다고 그랬잖아요. 100% 준 대로 반사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프레넬 체크를 해제해주면 얘가 그냥 유리예요. 아, 거울이에요. 거울. 그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봐주시면 얘가 반대편이 보여야 돼. 보이죠? 그게 바로 레이즈 카메라 레이즈 온리예요. 아시겠죠? 카메라로만 본다. 그래야지만 여기 반대편이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단면 잘라도 이게 아주 퀄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단면 사용하실 때는 요 방법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되셨죠? 요렇게 사용해 주시면 요 씬이 요렇게 촬영이 되겠죠. 요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단면도를 사용한다라는 건 뭐 이런 걸 촬영할 때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것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자, 이런 것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렌더링에 요거 낮을 제가 또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씬 잡아놓은 것 중에서 그러니까 종이 긴 겁니다. 종으로 이렇게 길게 잡아놓은 단면이 있을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실내에서 온전하게 촬영하는 거 빼고 지금은 낮씬을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실내 2번 잠깐만요. 이렇게 단면 잘린 거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얘가 이렇게 단면 잘린 상태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길게 촬영하도록 우리가 연습을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제가 이거 그대로 렌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단면이 잘린 상태에서 조명 다 넣어놨죠. 이때 이 씬에 맞춰서 다시 재조명을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한두 개 정도. 잠깐 열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렌더를 돌리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은 태양이 꺼진 것 같습니다.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예, 태양이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을 켜게 되면 얘를 렌더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빛이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자, 그래서 얘를 여기에 알맞게 이렇게 창문 조명까지 켜고 일반 렌더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요때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다시 지오메트리에 들어가서 섹션 3번으로 제가 클릭을 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에펙트 라이트를 꺼주고 카메라를 체크해 줘야 걔가 온전하게 단면으로 잘려 가지고 반대편까지 보이면서 렌더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은 꺼진 상태로 실내 분위기만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단면을 잘랐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셨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